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해설 강의 20회 3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요. 1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둘 중에 먼저 되면 그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셋 중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다. X로 출제됐었죠. 3번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의 종기를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서 당연히 전세권 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배당 요구를 철회해버리면 전세권 인수하게 되면 매수인이 부담이 바뀌게 되죠.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됩니다. 철회 못합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정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이런 말 없으면 쌍방이니까 곱하기 1을 해야 되겠죠. 자,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해야 되죠. 요거는 4,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곱하기 70이네요. 그러면 3, 7은 21, 30만원 곱하기 70 하면 2,100만원. 그 다음에 보증금 1,500 합하면 3,600이고요. 3,600인데 보수 요율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임대차에 대한 거 요율표를 보면 5천만원 미만은 0.5%라고 했죠. 0.5%고 한도액이 20만원입니다. 그러면 3,600 곱하기 0.5 하면 5, 3, 15, 5, 6, 30, 18만원이네요. 20만원이 한도이니까 18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18만원, 쌍방을 합하면 36만원이 되겠죠. 지금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2번 18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옳은 것입니다. 기억에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즉 보증금을 안 내줘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나갔는데 다시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니까 등기 말소 해주면 돈 돌려줄게.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돈부터 돌려주고 말소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자녀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유효합니다. 디귿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으로 항변할 수 있다. 네,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항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항변할 수 없습니다. 리얼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지만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방 빼야 됩니다. 다만 순서에 따른 배당은 받을 수 있죠. 미연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상기한다. 맞습니다. 1개월 이내 반대 의사 표시란 남편이 사망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 주인한테 보증금 뺀다라고 하면 돈 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리얼 하나만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40번. 농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00제곱미터입니다. 주말 체험용 농은 5번에 보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용은 합산한 면적이. 그 다음에 4번 5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인농한 자는 인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5년이 아니라 8년입니다. 8년. 8년 이상 제촌작용하다 인농하는 경우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농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의 농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두로 하면 안되고 원칙적으로 서명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회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애쓰셨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